여기서 찍어주라고. 자, 셀카로 찍어줄까? 셀카로? 봐봐. 갖다 놔봐. 그래. 하나, 둘. 너무 됐어. 고맙습니다. 화이팅! 어머니 인사 좀 드리고 네. 사인은 난 다음에 후보의 대통령이야. 네, 맞아요. 여기 사람도 안 오고 이런 데서 자랐어, 자라. 혹시 경호처에서 여기 우리 국민님께서 정말 국토수안에 힘든 큰 손해를 보셨던 반헌법 반립에 관한 제 거치에 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 올리고자 국민이 주인이시기에 잘하면 박수 쳐주고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답은 팔 안 아프시겠어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이 기념일 날 제가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5월 18일 민주화 기념일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추고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를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내서 오늘 5.18 기념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980년 광주의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고 그 희생 덕분에 우리 가슴 속에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광주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한 분 한 분에 다 맺힌 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2024년 쿠데타의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18 기념일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념일에 제가 정당 가입에 관한 제 거치에 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 올리고자 많이 바쁘시겠지만 오늘 자리를 청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에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누어서 진영 속에서 보호받고 서로 비난하는 싸우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진보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수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포용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것이 보수의 기능입니다. 진보의 기능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는 그것이 저는 진보의 기능이라 생각하고 보수가 단단하게 사회의 틀을 지켜야지만 진보가 진보의 기능을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상생 발전해 가는 것이 보수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진영이 아닌 기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둘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숨어서 일하지 않은 채 진영으로만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 힘으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 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참 민주보수,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법치주의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 있고 품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제가
어떤 역할, 어느 정당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걸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마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하는데,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조심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또 견제, 또 균형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야당의 기능을 못하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고 더 민주적이고 더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내고,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당 스스로 더 건강한 모든 국민들을 위한 더 성공한 정부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하고 더 건강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서 함께 국민들을 받드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도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하고 끝도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치는 국민을 도구로 보는 나쁜 정치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십니다. 국민이 주인이시기에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혼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시기에 진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국민을 위한 도구로 정당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건강한 정당, 더 국민을 받드는 정당, 그래서 경우에 따라 권력 폭주가 있을 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직원도 하고, 또 바른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같이 하는 그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대로 된 야당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찾아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항상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방향 잡고 중심 잡고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올렸고요. 기자님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저도 배우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네, 제가 지지선언 한 이후에 지역에 계신 분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소통의 방법이 충분치는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고 방법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귀 기울였던 것은 사실 지역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보통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항상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3일 사태 이후를 봐도 저희가 지역구에 있는 울산의 시민들, 일반 시민들은 계엄에 반대하고 잘못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 바로잡아야 한다, 또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제게 많은 응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화된 일부 시민들은 정반대로 계엄이 정당하다, 또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또 강하게 내셨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데시벨이 높지만 소수인 목소리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데시벨은 높지 않지만 다수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중요한 건지. 당연하겠지만 저는 울산 남구갑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데시벨이 높은 소수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일반 다수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시민들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침묵하고 바라보고 있는 일반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취합하려고 애를 썼고요. 제가 취합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또 법치주의 지켜져야 한다. 공정사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치지향적 목소리였습니다. 또 울산이 사실 광주도 지금 힘들고 지역 도시들이 다 힘듭니다. 울산도 참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울산 경제와 사회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한 끝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또 울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나서는 것이 울산을 위한 길이다 판단을 했고, 일반 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라 판단을 해서 좀 하게 됐고요. 원래는 제가 한 1, 2주 정도 시간을 더 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수렴하고 더 많이 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갖는 것보다 지금은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 판단해서 조금 일찍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입당하시게 될 때 가장 많은 영향 끼쳤던 부분이 어떤 건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번 제가 정말 광주 오늘 5.18 묘역 앞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또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제게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요. 16일부터 광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함께하면서 제가 광주 시민들의 환대를 받고 또 80년 광주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되고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결심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12월 3일부터 있었던 탄핵 국면에서 제가 2번 죽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12월 3일 계엄의 밤 죽을 각오를 했었고, 또 한 번은 지난 2월달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죽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12월 3일 죽을 각오는 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면 광주 항쟁의 80년의 그 아픔이 다시 되풀이되니 이걸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2월 달에 죽을 각오는 5.18 묘역 한 기에 헌화하면서 사진들을 보면서 왜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희생되어야 하는가, 정치가 잘못되면 시민들이 다치신다, 그리고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독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독재를 막으려면 또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민과 학생이 아니라 헌법 수호 의무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희생되는 것이, 그것이 비겁하지 않은 역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 죽을 때까지 단식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정의한 비상계엄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것이 80년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정신을 제가 가슴에 깊이 담고, 이제 광주 정신은 광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것입니다. 또 제가 속한 우리 울산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참 민주보수가 되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지금 들어가야 되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 만나고 계시고 목소리 듣고 계신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대선의 의미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번 대선의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큰 손해를 보셨던 반헌법, 반민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는 역사가 경험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비겁한 경험을 많이 축적하다 보니 그동안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독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극우 잔재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잔재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 5.18 묘역인데요. 오시다 보셨겠지만 입구에 5.18 유족들을 모욕하는 집회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요. 극우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12월 3일 아픔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리하는 그런 선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국가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출산 축소사회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요. 서민들, 기업들 한계 선상에 도달한 지 오래입니다. 구해내야 됩니다.
또 의료, 노동, 여러 가지 연금 개혁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AI와 로보틱스 등 시대 전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전환 시대는 AI와 로보틱스 혁명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사회, 정치,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걸 선도적으로 통제력 있게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제2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잘하고 시대 정신을 알고 민주주의 정신이 있는 그런 분께서 국가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저는 그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강주 시민대 네, 김상우 의원님 진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76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시민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울산으로도 많이 놀러 오세요. 저는 지역 감정이란 것도 진영 논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원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다 같이 아파하고 다 같이 웃어야 하고 다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서로 정말 손잡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정치인들 정말 나빠요. 영원함 지역감정 이용해서 자기 표만 계산할 뿐이지 광주, 대구, 광주, 울산 교통이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서울 가는 것보다 2배, 3배 더 걸려요. 정말 지역감정 해소하고 싶었으면 교통부터 풀었어야죠.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이용해서 표만 따먹고 도대체 이걸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비겁한 정치 이제 그만하고 정말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말 국민들께서 손잡고 같이 살 수 있는 정치를 같이 만들어 가기를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의로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울산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물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꼭 저희 시민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높은 민주적 가치 기준으로 정말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뭐냐면 정치인이 방향 잡는 대로 따라가는 그건 시민들이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진짜 민주정치를 진짜 민주주의를 울산과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당 결정하셨나요? 네, 입당 결정하고 지금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뭐 선대위에 합류하실 텐데 선대위에서 좀 어떠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으시거나 혹은 제안을 약간 뭐 받으시거나 그러신 것이 있는지. 저는 비겁한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당할 때 보면 이것저것 조건 걸기도 하고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저는 입당을 제일 뒤로 미뤘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이유가 어떤 조건을 걸거나 뭘 요구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어떤 것도 요구한 것도 없고요. 저는 민주당에 입당하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선배들 받들면서 배우면서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들으면서 밑에서부터 배워가는 마음으로 오직 국민들을 받드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당 제안하신 분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사실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셨고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직접 전화로 입당 제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지난 익산에서도 또 직접 또 연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좀 이 부분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고 애쓰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때문에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많은 보수 지지층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면밀히 확인을 해보니 상당 부분은 거짓되고 과장되고 잘못된 것이고요. 또 유세할 때마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제가 가진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들이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벽하게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치가 비겁하면 안 돼요. 정치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메시지에 대해서 합리적, 발전적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뒷조사해서 고소고발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인신공격하고 프레임 공격하고 이런 비겁한 정치가 됐어요. 자, 근데 프레임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뒷조사하고 고소고발하면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메시지에 대해 아무 논의가 없는데 정치가 정치로서 국민을 받들려면 이 정치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맞는지에 대한 발전적 합리적 비판과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뒷조사나 하고 고소고발하고 프레임 씌우고 이미지 나쁘게 하고 인신공격하는데 빠져버리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인 자기 자신을 위한 정말 비겁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정치 문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정치 프레임 공격의 희생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밀부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데 네. 심정이 어떻습니까? 짧게 말해주세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커요. 제가 일단 저희 지역구 국민들께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표를 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당을 옮기는 것 때문에 속상한 분들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송구함이 크고요. 그리고 또 12.3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손해가 컸습니다. 거기에 대한 송구함이 크고 참 가슴 깊이 송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구함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국민들을 받드는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국민들께 대한 이 송구함을 국민들을 받드는 힘으로 삼아서 정말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